안녕하세요. 백세동행 건강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러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요즘 들어 진료실에서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 속에서도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무릎은 아침마다 붓고 손가락 마디는 뻣뻣해지고 밥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풀리던 피곤함이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그대로 남아있고, 전에는 무리 없이 다니던 길도 요즘은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밤에 TV를 보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는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잠깐만 걸어도 종아리가 단단히 굳어버리는 느낌. 검사하면 대단히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불편한 걸까?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서서히 불편함으로 변해가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 식사 패턴,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자료까지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시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무겁고 혈압과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온몸이 피곤한 이 현상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노년층의 몸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 움직이는 작은 불씨,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갑자기 크게 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몸 이곳저곳에서 자라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다가 며칠 후엔 속이 불편해졌다가 그 다음엔 붓기와 저림이 찾아왔다가 조금 지나면 혈압이 출렁이고 또 조금 지나면 피로감이 깊어지고 이렇게 점선을 이어 그리듯 나타나던 증상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녀석은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재료로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재료를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 오면서 실제로 눈앞에서 몸이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붓던 관절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저녁만 되면 무겁던 종아리가 붓지 않았고 어떤 분은 식후 속불편함과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묻곤 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딱 그걸 먹기 시작한 뒤부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그저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의 몸이 반응했던 그 검증된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아무 장비 없이 어려운 준비 없이 단지 한 가지 재료만으로 몸속 깊은 염증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더 큰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자라고 그 불씨를 어떻게 꺼뜨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너무 자주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관절이 좀 아파요라고 시작된 증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불편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피곤함이 길게 이어지고 혈압과 혈당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줄기에서 자라난 가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검사 수치를 되짚어보며 왜 이런 연결 반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아주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년층의 몸에서 열, 순환, 그리고 항염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몸은 불편함이라는 이름의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열이 떨어진 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체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초 엔진, 즉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장기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근육은 쉽게 굳고 관절은 부드러움을 잃고 혈관은 점점 수축합니다. 저는 이런 몸을 겉은 따뜻해 보여도 속은 겨울이 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속 겨울이 길어지면 염증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 혈액순환의 저하. 노년층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능은 순환입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말단까지 따뜻한 피가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고 걸어 다니다 보면 발바닥이 뜨끔거리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겁니다. 이 순환 저하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은 스스로 열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염증이 더 활발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순환 저하, 열 부족, 염증 증가. 이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 항염 시스템의 약화. 젊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하루 이틀 쉬면 몸이 금방 회복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에 생긴 염증이 짧게 머무르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의 붓기가 내일까지 가고 관절이 한번 부으면 한참 동안 잘 가라앉지 않는 것. 바로 이 항염 시스템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수많은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통해 직접 봐왔습니다. 혈액 속 염증 지표가 정상보다 아주 약간만 높아도 그것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까?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큰 문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조금 걸었는데 숨이 차고 평소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잤는데도 피곤함이 남고 무릎, 손가락, 발목이 괜히 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이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증상은 각각 달라도 뿌리는 같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염증을 꺼뜨리는 방법은? 많은 분들은 약을 바꾸면 좋아지려나? 보약을 먹으면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의 몸에 맞는 올바른 방식으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면 이 염증의 불씨가 정말 빨리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 더 놀라운 건 생강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만큼 너무 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강이 가진 힘을 몰라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생강을 아주 조금만 바로 잡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며칠 만에 몸 상태가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생강이 왜 노년층에게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깊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재료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역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그 진짜 가능성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환자분들의 변화를 눈앞에서 보면서 저는 점점 한 가지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강이 그 회복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기에 좋다, 속을 따뜻하게 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사실 생강이 진짜 힘은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광범위하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거의 특효약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생강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년층의 몸에서 열, 순환, 항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몇 안 되는 자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생강이 열을 깨우는 이유는 노년층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이 몸속 엔진의 역할을 한다고도 했죠. 생강은 우리 몸에서 이 엔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가열하면 생겨나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몸의 깊은 곳까지 퍼져 속 장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열 대사를 끌어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운 몸을 다시 따뜻하게 깨워주는 불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고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막혀있던 혈액이 흐르게 하고 말초혈관까지 온순한 피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손발저림, 종아리 붓기, 발바닥 뜨끔거림, 아침 관절 뻣뻣함 같은 증상에서 첫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로 확인해 왔습니다. 생강에는 몸속의 염증을 눌러주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강이 매운맛이 사실은 항염 작용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성분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염증 물질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끄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관절 부종, 위장 염증, 혈관 염증, 신경주변 염증, 이런 부분에 생강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층의 몸에서는 생강이 성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천천히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생강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생강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나는 생강차 자주 마시는데 왜 별로 모르겠지? 사실 이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듣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강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냥 생강을 먹는다고 모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노년층의 몸에 맞게 적용해야 비로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강을 어떻게 쓰느냐가 80%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많은 분들이 생강차만 꾸준히 마시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생강에는
노년층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지켜야 몸이 생강의 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염증과 순환, 열 대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확실했던 원칙들, 즉 생강의 기본 3대 원칙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미 생강 효과의 반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식습관과 몸 상태를 하나씩 비교해 오며 생강이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3가지 공통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떤 조합을 쓰기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강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재료나 조합을 써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강이 진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3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생강은 반드시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둔 생강즙을 아무 때나 마시거나 아이스 음료에 섞어 드시곤 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 방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몸은 이미 속이 차갑고 열 대사가 떨어져 있으며 장기가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운 몸에 생강을 차갑게 넣으면 생강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속 불편함, 가스, 트림, 메스꺼움 같은 역효과까지 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따뜻함으로 힘을 쓰는 식재료입니다. 찬 생강은 생강이 아닙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등 생강의 핵심 성분은 따뜻한 환경에서 활성화되고 몸속에서 가장 잘 작용합니다. 따뜻하게 먹는 것, 이 하나의 원칙만 지켜도 생강의 효과는 최소 2배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원칙,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분산해서 먹기. 생강이 좋으니까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몸은 음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많이 먹는다고 성분이 많이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자극이 들어오면 위가 부담을 느끼고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강은 햇볕처럼 드세요. 조금씩, 그러나 자주. 햇볕도 잠깐씩 여러 번 쬐는 게 하루 종일 강한 햇빛을 받는 것보다 몸에 좋습니다. 생강도 똑같습니다. 몸이 생강을 편안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순환열항염의 힘이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 생강은 시간대가 중요하다. 생강을 아무 때나 먹으면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강은 아무 때나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아침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위가 쉬고 있다가 아침 공복에는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생강처럼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즉 속이 깨어난 시간대입니다. 또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도 노년층의 몸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량의 따뜻한 생강을 섭취하면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붓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강은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살짝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면의 깊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강은 낮에 음식, 몸이 깨어 있을 때 가장 반응하는 재료입니다. 기본 3대 원칙만 지켜도 생강 효과는 절반 이상 완성된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생강을 일단 제대로만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특별한 조합을 쓰기 전에도 이 기본 3가지 원칙을 지킨 환자분들이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 붓기가 빠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다리 저림이 줄었다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생강은 기본기만 지켜도 효과가 있지만 특정한 재료와 조합되었을 때 그 효과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특정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드디어 생강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조합의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의 기본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생강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진료실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현상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을 기본 원칙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관절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같은 생강을 썼음에도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깊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며칠 만에 몸이 확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수년 동안 쌓인 찌뿌둥함이 사라졌다며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생강에 유난히 잘 맞는 체질인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식사 습관, 섭취 방식 등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던 중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생강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드시고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생강이 혼자 일할 때보다 같이 먹는 상대에 따라 힘이 2배, 3배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생강은 원래도 열, 순환, 항염에서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재료와 만났을 때 그 성분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활성화되면서 생강의 힘이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생강은 좋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더 빨리, 더 오래, 더 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연료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조합들이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떤 조합은 몸속 깊숙한 냉기를 밀어내 생강이 따뜻한 힘이 입에 빠르게 퍼졌고, 어떤 조합은 진저롤 같은 생강의 핵심 성분을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2배에서 3배 증가했고, 또 다른 조합은 항염 효과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관절 뻐근함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 진료실에서 생강을 권할 때마다 그냥 생강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분에게는 이 조합을, 어떤 분에게는 저 조합을 상황에 따라 달리 권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환자분들의 몸은 기본 생강만 먹을 때보다 2배, 3배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걸 통해 저는 생강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년층의 몸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하면 하나의 맞춤형 건강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이 조합들을 모두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경험했던 조합들 중에는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조합도 있었지만 반대로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혈압이 흔들리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조합만큼이나 피해야 하는 조합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생강의 힘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펼쳐드릴 생각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에서 3배 증가하는 맞춤 조합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노년층의 몸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재료와 만났을 때 그 힘이 정말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생강을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체내 흡수 속도, 작용 지속 시간, 염증 완화 반응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이 조합들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실천하며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합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조합은 생강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재료 중 하나인 대파의 뿌리, 즉 흰 부분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활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대파의 흰 부분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작은 통로를 열어 피가 더 멀리 더 따뜻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 알리신과 생강이 진저롤, 쇼가올이 만나면 몸의 깊은 냉기, 특히 무릎, 종아리, 발목 부위의 냉증과 염증이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관절이 붓거나 비 오는 날 무릎이 묵직해지는 분들에게 이 조합을 자주 권했습니다. 74세 환자분은 이 조합을 일주일 실천한 후 아침에 다리를 내디딜 때 묵직하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순환이 풀리면 염증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이 조합은 그 과정이 특히 빠릅니다. 2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드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은 기름이나 당 성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꿀은 바로 이 흡수를 돕는 천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에 꿀을 소량 더하면 생강 성분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즉, 항염 효과가 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 부종, 손가락 마디 통증, 속 염증으로 인한 더부룩함이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또 꿀은 생강의 매운기를 부드럽게 중화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3번째 조합은 혈당과 혈압이 출렁이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시나몰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생강이 순환 효과와 계피의 혈관 안정 효과가 만나면 손발저림, 말초순환 불량, 식후 혈당 불안정이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68세 여성분은 이 조합을 드신 뒤 식후에 머리가 띵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혈관 탄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계피는 생강과 함께 혈관 건강 조합으로 손꼽힙니다. 4번째 조합은 혈관 속 노폐물과의 싸움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관 내벽에 붙은 노폐물을 떨어뜨리고 피를 맑게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머리가 자주 무겁고 어지러움, 기울림, 손끝 시림 등 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조합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과 좋은 지방입니다. 생강이 주요 성분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훨씬 깊고 오래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소량의 견과류나 올리브유 한두 방울을 생강 섭취에 곁들이도록 권하곤 합니다. 이 조합은 손발이 차고 순환이 느린 분,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실천한 뒤 오후만 되면 덜 피곤하다, 밤에 다리가 묵직하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5가지 조합은 생강의 힘을 단순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조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생강 조합들이 몸에 좋은 것만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따라했다가 속이 불편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거나 생강의 힘을 거꾸로 떨어뜨리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강이 좋은 거니까 아무하고나 잘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의 몸은 작은 조합 하나에도 순환, 위장, 심장박동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확인했던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과 카페인. 생강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면 몸에 과한 자극이 들어와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이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 특히 혈압이 잘 오르는 분들, 부정맥, 심박수 불안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 자체가 순환을 끌어올리는데 카페인은 신경계를 더 깨워서 그 힘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 드시는 날에는 커피, 녹차, 홍차를 조금 멀리하세요. 두 번째, 생강과 찬 음료와 얼음. 이 조합이 왜 위험하냐면 생강은 따뜻한 에너지로 힘을 쓰는 재료인데 찬 음료는 몸의 열을 즉시 꺼버립니다. 몸속에서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한꺼번에 충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강이 항염 순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조합은 속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스 음료나 찬 물에 생강청을 타 드시는데 이 방식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강과 알코올. 생강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고 알코올에도 같은 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혈압이 출렁이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염증 회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생강의 항염 작용을 정반대로 끌어내립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생강 소주가 좋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속이 망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절대로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생강과 고염분 식품. 짠, 국물, 젓갈, 라면 등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피를 따뜻하게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짠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 벽을 자극하고 물기를 붙잡아 즉시 붓기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더 오래 남습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좋은 작용을 짠 음식이 바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노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생강과 기름진 육류와 튀김.
생강의 핵심 성분은 기름에 잘 녹고 몸속에 오래 머물지만 문제는 기름진 육류의 지방은 생강 성분이 순환하는 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강의 유효 성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기름막에 갇혀버립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 자체가 염증을 키우는 성질이 있어 생강의 항염 효과를 거꾸로 끌어내립니다. 특히 무릎, 발목 붓기,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나쁜 조합입니다. 생강이 좋은 조합만 잘 먹어도 좋지만 다음 습관들이 있으면 생강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찬 음식 자주 먹기, 저녁 늦게 먹기, 너무 적은 움직임, 물 적게 마시기, 스트레스 과다. 이 습관들은 생강의 힘을 끌어올리기보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함께 잡아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생강 조합 5가지는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수십 년간 실천해 본 확실한 원리와 경험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하는 조합 5가지까지 함께 기억하면 생강의 효과는 걸어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올라옵니다. 무릎 붓기, 손발 저림, 속 더부룩함, 피로감, 저녁 부종, 이런 증상들은 빠르면 3일 안에도 분명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돌보는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의 작은 기준점이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만 신중하게 선별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하는 모든 콘텐츠의 깊이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백세동행 건강TV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